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메이를 접하고 바로 저보고 이제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심플리리티라는 책이었어요. 심플리리티를 읽고 제가 한 1년 반 전에 그거 접해서 읽었었는데 한번 쭉 읽어보고 너무 좋았었는데 사실은 엊그제부터 그걸 다시 좀 읽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최일환 선생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미처 정리가 좀 덜 됐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리치 디버스 우리 설립자 회장님이 지으신 책인데 리치 디버스가 왜 리치가 들어갔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원래부터 부자였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워낙 가난했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플리 리치가 뭔가 찾아보니까 궁금했죠. 그것도 이게 뭐 단순한 무슨 뭐 그냥 평범한 그냥 부자라는 뜻인가? 그랬더니 이제 그야말로 또는 뭐 정말로 또는 그냥 부자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저희가 이제 가장 제가 받은 글 중에서 우리 리치 디버스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치 디버스 회장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부자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심플리 리치는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소속해서 아마 성취해가는 그런 무슨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뭐 큰 자동차를 사서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그런 부자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책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행동, 태도 그리고 환경, 그 다음에 2부는 셀링 아메리카, 3부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 3부로 되어 있고요. 1장에 올바른 성장 환경, 그 다음에 18장까지 이제 지켜야 할 약속들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그 성장 환경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그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살아온 어린 시절은 늘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아버지 밑에서 항상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인성을 키워가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네덜란드계 이제 리치 디버스 회장님도 네덜란드계 아마 2세이신 것 같아요. 네덜란드계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모임 속에서 공동체의 의식을 많이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이제 중학교를 나왔다고 그러고요. 아버지가 주로 그 노먼 빈센트 필이나 그 카네기 책을 좀 많이 자주 읽어 주셔가지고 아마 리치 디버스 회장님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실직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자기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운명이 그냥 고용주한테 달려 있다는 그 뼈아픈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리치 디버스 회장님한테는 너는 이제 그런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무조건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못한다고는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라. 그래야
자신감과 능력이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들어오면서 살았대요. 근데 이제 이 치디버스 회장님이 어린 시절에 사업을 한 서너 개 해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업은 신문 배달이었대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제 책임감이나 신뢰나 그 성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법, 뭐 이런 거를 배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 외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채소, 특히 뭐 양파 뭐 이런 거를 판매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아주 유머러스하고 상대를 아주 편하게 해주는 화법 때문에 장사를 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런 근면이나 고객 만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자랐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한 14살쯤 돼서는 그 주유소에서 일도 했고요. 세차도 했고 또 뭐 남성복 뭐 의류 판매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어른을 상대하는 이런 일에 아마 익숙해지고 그런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15살 돼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마 놀았는지 뭐 맨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거의 어, 유급을 간신히 넘을 정도로 그 정도만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뭐 전기 기술과인가 뭐 이런 데를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아마 마지막 점수는 대학 입학 가능성이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선생님이 글을 써주셨나 봐요. 성적표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본인은 이제 다시 좀 반성을 해가지고 다시 사립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집안은 너무 어려우니까 돈도 없고 힘든데 네가 사립학교 못 보낸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그동안 놀고 이렇게 했던 거를 좀 반성하고 다시 성실하게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내 돈으로 하겠다, 학교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사립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노력해서 어, 보상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런 보상을 받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나 이런 거를 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예, 아마 사업을 꾸준히 하겠다는 마음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리더십을 익히는 일에 일하면 물건 안 가리고 나서서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학교에서 응원단장을 좀 했다고 그래요. 손들어서 응원단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메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세월을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응원하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응원한다는 거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서 꿈을 추구하도록 옆에서 신나게 응원하는 일이다. 어, 이것이 내가 성공하고 또 남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커다란 비결이다. 뭐 이런 게 몸에 암에 배서 생활을 해 오신 것 같아요. 또 고3 때는 연설을 또 한다고 손들고 연설을 했다는데 어, 아마 그 졸업할 때 대표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설 제목이 1944년 졸업생이 아마 44년도에 졸업하나 봐요. 1944년 졸업생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가. 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던데 어떤 그 연설을 듣던 어떤 한 그 어머니가 얘야 너는 목사님보다 참 낫다. 목사님보다 낫다고 그랬대요.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예. 그런데 그리고 또 그 학교에 한 성경 뭐 그린웨이 박사님이라는 그 성경 선생님이 계셨는데 졸업 연가에 그 리치디버스 회장님에 대한 그 글을 썼다고 해요. 그 제목이 하나님이 나라에서
쓰임받을 리더십을 지닌 똑부러지고 재능 있는 젊은이에게 이러면서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졸업 영감에 그 리치버스 회장님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대학 입학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놀라운 용기와 자신감을 좀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사람은 결국 일회성, 그동안 살아온 자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회성 영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자란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좀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가정이나 학교, 직장, 뭐 친구 이런 단체나 조직, 집단 이런 데를 어디에 소속돼서 자기가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나 결과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로 따지면 아마 우리 아메이 세미나 이 미팅 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미팅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변화,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거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가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내가 읽은 책들이나 내가 듣는 강의나 내가 보고 듣고 듣는 시청각적인 이런 정보들이 다 나의 환경이라는 거죠. 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의 태도나 가치관, 또 내가 주고받는 대화 이런 등등은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좋게 만들고 환경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요 시대 그 리치티버스 회장님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은 사실 우리의 미국 전 세계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1929년서부터 39년까지 한 10년간 대공황이었는데 그 시절에 있었는데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걸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감사할 거냐 불평할 거냐 화목하게 살 거냐 다투면서 살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데 본인은 그런 부모 밑에서 항상 긍정적인 이런 삶으로 살아오면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또 요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지만 행동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좀 깨달았다고 하고요.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태도가 행동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네요. 아까 우리 미팅 시작하기 전에 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득 찬 분들이 우리 미팅장에 모였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난히 오늘 그분의 글에는 그 긍정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올바른 환경 안에 속해 있거나 의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 긍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태도를 낳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나는 긍정적인 환경 덕분에 어린 나이에도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펄펄 날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올리자면 우리는 사실 지금 이미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 있고
그 환경을 만들어가며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이리스티버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